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의 역설이라고 하는 2016년도에 번역된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Big Fat Surprise, 지방에 대한 놀라운 사실, 뭐 이런 큰 놀라운 사실, 이러한 영문명으로 되어 있죠. 이 책을 쓰신 분은 니나 타이쇼스라고 하는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본인이 기자 취재차 뉴욕의 어떤 식당에서 며칠 동안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음식에 대한 리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 죽었다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고지방 음식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반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지방에 내가 모르는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책과 논문들을 찾고 지방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과거 100년 전에 포화지방이 문제였다, 심혈관 질환의 문제라고 하는, 지방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포화지방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건강에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방, 그리고 포화지방이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 시절부터 이 오해가 설설 풀리는 그런 과정. 그래서 마지막 10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포화지방에 이러이러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건강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밝히면서 책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방 오해의 10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책방에 가면 많은 지방에 관련된 저탄고지다 해서 지방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의 효시가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을 우선시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그때부터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당시 미국에서 1950년대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는 거를 잘못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셀키즈라고 하는 생물학자, 영양학자가 먹는 거에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밝혀내요. 자, 혈관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니까 혈관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잘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낀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요. 지방을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지방식이를 하면 심혈관 질환이 온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안셀키즈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방에 있는 칼로리 중에 지방의 어떤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는 거죠. 올라갈수록 심혈관으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비례하는 그래프를 얻습니다. 40대 후반, 50대 후반,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통계를 얻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식이를 할수록 심혈관 질환이 는다. 저지방 식단을 하여라.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잡히게 되죠. 문제는 안셀키즈는 분명히 이누이트족이라든가 마사이족에서, 비문명국에서 얻은 통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래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저지방을 먹어라, 콜레스테롤을 낮춰라, 대안으로, 왜냐면 이제 그 칼로리를 보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1950년대부터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착한 지방, 악한 지방이라고 하는 더 최신 지방 직연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리뷰를 제가 또 올렸는데요, 동영상으로.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을 먹으니까, 특히 이제 포화지방을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메가3 섭취가 적을 때, 그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걸 밝혀요. 근데 이 문명국에서는 오메가3를 잘 안 먹게 되는 국가죠. 이누이트족이나 마사이족은 오메가3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먹어도, 포화지방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오메가3 섭취가 적으면은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오메가3 부족이 이제 심혈관 질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안셀키즈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량은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이 나온 거죠. 저지방 식단을 해라라고 하는 섣부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것과 맞지 않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셀키즈의 강한 성격으로 이렇게 무마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소수 의견들이 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1960년대에 들어가서는 식물성 지방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예, 포화지방만이, 모든 지방이 아니라 포화지방만이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식물성 지방은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적색 육류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식물성 지방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60년대부터 어떻게 돼요? 쭉 먹다가 비프는 떨어지고 가금류 같은 거는 이제 올라가죠. 하지만 소고기 섭취량은 줄게 됩니다. 자,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마가린이라든가 쇼트닝, 요런 식물성 지방이 늘게 되죠. 여기 보시면 하늘색, 검은색 이런 식물성 지방이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버터, 그 다음에 라드, 요게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의 섭취는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포화지방은 상승시키니까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식물성 지방은 바로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화유였다고 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결국은 미국 정부로 채택이 돼,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이러한 식사 피라미드가 권장이 되게 돼요. 보시면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게 탄수화물 기본으로 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유제품이라든가 기름 같은 것들을 소량만 먹으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죠. 1970년대입니다. 자, 우리가 1900년대 초만 해도 많은 지방을 포화지방으로 섭취를 했어요. 라드라든가 버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섭취를 하였는데,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식물성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라고 많이 권장이 됐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식물성 지방은 어때요? 물컹물컹하죠?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원래 지방은 보통 포화지방을 과거에 많이 먹어왔고, 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약간 찐득찐득 고체예요. 지방은 원래 이렇게 약간 딱딱해서 뭔가 물건을 이렇게 그 음식을 형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림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이런데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 주는데, 이 식물성 오일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화가 필요했어요. 딱딱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열을 가해 가지고, 열을 가하니까 딱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화지방과 같이 단단함을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크리스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기 있죠, 크리스탈라이즈드 커튼 시드 오일, 요 면실에 나오는 그 종자, 이 종자를 갖다가 짜서 얻는 기름인데, 이거를 경화시키니까 딱딱해져서 포화지방을 대체할 수 있더라. 가격도 더 저렴했어요. 이 동물에서 얻으려면은 이 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버려지는 이런 모카 씨앗을 갖다가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1900년대 많이 이게 선택이 됩니다. 자, 팜유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얻어지는 것인데 팜유 매출이 줄게 돼요. 여기 보시면 1960년대 이후로 빨간 그래프가 팍 떨어집니다. 이게 코코넛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느는 게 바로 소이빈, 콩기름이죠. 원래는 이 면실류였는데 이 면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콩에서 이제 기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식물성 기름이 권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급상승하게 돼요. 근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화유 형태로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지금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1900년대 초반이라든가 처음 개발된 건 1900년대 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먹게 된 건 1960년대부터예요. 이 시기에는 소수의 의학자들만 트랜스 지방의 위험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레드 커머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의사예요. 이 사람은 많은 건강적인 요소, 즉 뭐 심혈관이라든가 어떤 그 뇌질환이라든가 각종 염증이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이런 각 방면에서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건강에 나쁘다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다. 하지만 발표를 할 수가 없었죠. 왜? 거대 식품 업계가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발표를 무마시키게 돼요. 굉장히 위협도 많이 받고요. 영양학자로서는 메리 G 애닝이라고 하는 여성의 어떤 영양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트랜스 지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발표해요.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외로운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가. 결국은 트랜스 지방이 나오고 나서 100년이 흐른 후에야 2006년도가 돼서야 표기 의무화가 되고 나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이제 먹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방은 단단함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초콜릿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양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을 또 쓰지 말라네요. 경화유를. 그러니까 이걸 또 대체제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초콜릿이라고 하면 손에서 잡을 땐 녹지 않아야 되고 입에 들어와서 입에서 사르르 녹아야지 이게 제품성이 좋아서 많이들 이제 팔리게 되는데 이렇게 딱딱함을 가져오는 그러한 처음에는 이제 포화지방을 쓰지 말라고 했고 이제는 경화유를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물컹물컹한 식물유를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개발한 게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인터에스테리파이드 오일이에요. 자, 바로 이런 구조가 카카오 콩에는 카카오 버터입니다. 안에 가운데 올레익산이 있고요. 스테아릭산이 양쪽에 있어요. 포화지방 가운데 올레익산이 있어요. 이런 구조. 이렇게 포화지방이 많지만 중간에 약간의 그 불포화지방이 껴있는 이런 구조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경도를 갖고 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오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모든 가공식품을 만들면 되는데 카카오버터 굉장히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요 안에 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지방산을 하나를 인공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가공 방식이 이제 또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인터에스파이드 오일을 이용해서 딱딱한 오일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으로 이렇게 열을 가하고 이래야지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열만 가해도 과산화 지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일반적인 불포지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로시 노네놀이라든가 뭐 말론디 알데하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튀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트랜스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가열된 기름은 여전히 우리 몸을 해치는 독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도달을 합니다. 이 책의 뒷부분은
포화지방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식물성 지방을 먹어라,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바로 왜 나왔냐면은 포화지방이 나쁘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화지방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이 거의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포화지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게 돼요. 이 책을 말미에서는 그 부활의 과정을 상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애킨스라고 하는 의사가 1972년도에 황제 다이어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 1970년대만 해도 바로 뭐냐면은 식물성 지방을 먹어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라, 이러한 얘기들을, 이런 가이드라인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비만 환자 드러나고 심혈관계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죠. 잘못된 가이드니까. 근데 그 당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공적인 대안 두 가지가 바로 애킨스의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오니시, 여기 이제 오니시가 그림이 있는데요. 이 오니시는 채식을 많이 먹으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수화물이 아니라 채식 위주로 하면 좋다. 이 두 가지는 대안으로서 성공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니시 같은 경우에는 채식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근거가 충분한 거예요. 뭐 채소가 식물성 성분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많이 이렇게 근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니시가 애킨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효과는 있는데 이 근거들을 많이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애킨스는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로 계속 남게 되죠. 사실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많이 이제 선택되고 있는 요법인데요. 이 요법은 이미 애킨스보다도 훨씬 전인 1940년대 페닝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돼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 페닝턴은 그 이유를 계속 책을 통해서 찾습니다. 미국이 아닌 유럽,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연구진에 의해서 1920년대, 30년대에 이 독일, 오스트리아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비만의 이유가 미국에서는 식사를 잘못하고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비만의 이유가 이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마침 유럽과 캐나다 쪽에서 이 인슐린이 발견이 돼요. 1920년대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돼서 내분비약이 확립이 되는데, 이러한 인슐린에 의해서 살이 찌는 것이지 뭐 음식, 칼로리라든가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가 이 당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탄고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인슐린이 간헐적 단식에서도 이 인슐린이 살찌는 호르몬이다라고 지금은 많이 이제 다들 잘 밝혀졌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한 80년, 90년, 100년 전에 유럽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패망을 하죠. 그러면서 독일로 쓰여진 많은 연구들이 버려지게 돼요. 그리고 영어로 쓰여진, 미국이 이제 승자였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진 연구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셀 키즈도 같이 1950년대, 60년대에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어떤 전쟁의 어떤 결과로서 이러한 연구가 100년 동안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인슐린의 어떤 문제다.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 같은 거는 인슐린이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뒤늦게 인제서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게리 타우스의 굿 칼로리, 배드 칼로리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고요. 많은 책들이 인슐린에 의한 어떤 문제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요즘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돼요.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 예측 인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포화지방을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을 졌는데, 그게 많은 의학자들이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심장질환과 비례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로널드 클라우스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로널드 클라우스는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실제로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였어요. 이 의사 역시 LDL 수치라고 하는 게 심혈관 질환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다른 바이오마커라든가 다른 인자가 있을 것이다. 심혈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 LDL을 측정하려면은 직접 LDL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성지방이라든가 VLDL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얻게 된 수치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이 의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LDL 중에서도 여기 이제 LDL이죠. VLDL, LDL인데 이 LDL도 이렇게 사이즈가 큰 LDL과 사이즈가 작은 LDL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죠. 작은 LDL은 사이즈가 작고 단단해요. 사이즈가 큰 LDL은 푹신푹신합니다. 사이즈가 큰 대신에. 근데 푹신푹신한 LDL은 혈관 내피세포에 침착을 할 수가 없어요. 튕겨 나갑니다. 작은 LDL이 혈관 내피세포의 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산화되는 LDL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LDL이 위험한 것이지 큰 사이즈의 LDL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의 섭취량, 특히 포화지방의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작은 사이즈의 LDL은 감소를 하고요. 큰 사이즈의 LDL이 증가하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 또는 포화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데 바로 큰 사이즈의 LDL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이 또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양상이 구체적으로 보면 큰 사이즈의 LDL과 HDL 이렇게 좋은 것들, 자, 큰 사이즈의 LDL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HDL은 인체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화지방을 먹으면 이 두 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HDL이 늘어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사이즈가 작은 LDL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오히려 포화지방이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포화지방은 또 열에 의한 산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 시기, 이 1970년대 80년대 이 시기는 가열돼서 추출돼서 얻은 그런 오일을 먹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열가공에 의해서 얻어진 그러한 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시기인데, 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이기 때문에 열에 의한 산패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화된 기름을 먹을 확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포화지방은 오히려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이 계기가 바로 이 LDL 소분액이 이렇게 소분액이죠. 두 가지로 소분액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서 명확하게 LDL은 심혈관 질환의 인자가 아니고 오히려 포화지방은 건강에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클라우스 의사는 이 내용을 동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커머로우 박사라든가 메리주 애니 박사가 당한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을 얘기하면서 당한 고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소수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많이들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19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요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포화지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발표되었던 이런 잘못된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면서 수십만 년 동안 바로 우리는 고기라든가 우유를 통해서 포화지방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오일을 섭취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인공적인 추출 방식을 통해서 트랜스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얻게 되면서 식물성 기름, 잘못 짜여진 식물성 기름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피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잠깐 동안 있어 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옛날의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라든가 이런 어떤 포화지방의 오해,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지방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지방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열과공을 통해서 짜여진 식물성 지방은 나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내용은 착한 지방, 악한 지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는데,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열과공에 의해서 농축돼 가지고 씨앗에서 짜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산패된 오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명국에서는 식물성 지방 하면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지방이 아니라 열과공으로 짜여진 지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식물성 지방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은 나쁘지 않다, 오해가 풀어졌다, 오히려 HDL을 올려서 건강에 좋은 측면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지방의 역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포화지방의 오해를 벗는 그러한 주제의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